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부인도 그럼 증인 채택합니까?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버리고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 네. 그러면 동행 명령장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49조의 위원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도 공교롭게 49조에 다수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뭐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각 상임위에서 이것이 22대에는 하나 유행이 되지 않을까.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네. 최대한 그러면 조국혁신당 12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12개 상임위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원구성 합의가 실패했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 7개 위원장 선출 안 하면 그 7개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법사위에서 아마 의결하게 될 최상병 특검안은 최상병 일주기 7월 19일 이전에 거부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여의도에서 배회하다가 그거 하나만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원구성 완료되고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국정조사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국정조사에서 그 민주당이 하려고 국정조사는 많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줄 거란 말이죠. 모든 상임위에 네.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가서 국정조사 증인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49조의 위원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도 공교롭게 49조에 다수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표결하라는 뜻이거든요. 다 표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입법 청문회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 채택하고 하는 건데 국정조사 안에도 국정조사 범위 안에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뭐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업무 보고 받고 뭐 묻고 따질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다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이것이 22대에는 하나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네. 최대한 출석하도록 만들 것이다. 네. 안 그러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은 됩니다. 그러면 비교섭 단체를 한 명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 12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12명이 다 다른 상임위예요. 12개 상임위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개 상임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들 그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원구성 합의가 실패했는데 원래 지난주까지 이야기는 주말 아니면 월요일까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7개 위원장 선출 안 하면 그 7개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어제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밝혔어요. 크게 맥락에서 다르지는 않고요.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아마 의결하게 될 최상병 특검안은 최상병 일주기 7월 19일 이전에 거부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여의도에서 배회하다가 그거 하나만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본인들이 두 손 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건가요? 기다리는 시점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나 저희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다. 그러니 빨리 들어오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그러면 18개를 다 할 거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최상병 일주기까지는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의원들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신속한 일처리로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네.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 처리가 되더라. 여기가 딴지일보잖아요. 네. 딴지가 별로 없더라. 언제 원구성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7개 상임위 선출하고 그래서 11대 7로 출범 원구성 완료될 그냥 거라고 제 보세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주가 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해야죠 뭐. 그냥 7개까지.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그거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기다려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어제 기자회견으로는 전략적 포카페이스 있을 수 있죠. 전략적. 우원식 의장이 포카페이스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저희는 일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일주기 이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는 아니 될 것이다.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는 입법을 위해서 필요한 청문회 절차를 밟겠다 이런 거죠. 이미 모든 것은 절차를 마쳤고요. 그리고 예상을 깨고 구성한다고. 임성근, 이종섭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원래 나올 것 같았고 유재은 뭐 등등이 나온대요. 예. 현재 확인된 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은 17일부터 22일까지 해외 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통화를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저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알아보니까 5월 31일인가 외국 출장을 이미 계획이 잡혀 상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허락 맡으려고 했는지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네.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고 서로 상견례하고 인사를 주고받아야지. 전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청문회도 하는데 대통령 부인도 그럼 증인 채택합니까?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간에 좀 마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7개 중에 그 하나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버리고 또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 네. 그러면 동행 명령장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재형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